키워드 포착,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의 심유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노인 고독사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해진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혼자 남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남은 건 주변의 무관심과 경제적 빈곤뿐이었습니다. 또 많은 경우 고독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 해 평균 300명의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도 못 남기고 세상을 등지는 노인 고독사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결국에 고독하게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좀 보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네, 얼마 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던 80대 노인이 숨진 지 20여일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동생이 신고했고 또 경찰은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숨진 노인을 발견했는데요.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혼자 숨진 후에 발견이 바로 안 되고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패가 심한 상태였겠군요. 네,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정확한 사망 시기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또 사망 원인 역시 밝히기 어려워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뒤 숨진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쓸쓸한데요. 몸이 불편한데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이렇게 고독사에 이르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가 또 있죠. 네, 얼마 전 청주에서도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던 60대 남성이 원룸 욕실에서 부패한 주검으로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그의 죽음도 10여일이 지나서야 건물 주인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혼자 죽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요즘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 근데 사실 예전에도 고독사가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고독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노인 인구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요. 지난 2016년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129만 4천 가구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는 전체 노인 가구의 33.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네. 혼자 사는 노인이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이렇게 노인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가 앞으로 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고령화 역시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기준 신생아들의 이 기대 수명은 82.4세고요. 10년 새 3.6년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도 4.5세나 더 높은 편입니다. 네. 기대 수명이 높아진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또 14% 이상은 고령 사회, 21%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각각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된 이후로 17년 만의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명 중에 1.5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건데 예상보다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초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18년에 고령 사회를 또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예상보다 1년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실 초고령화 사회도 그리 머지 않았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노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그렇지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역시 늘고 있습니다. 그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도 상황이 좀 심각한 편인데요. 네. OECD가 발표한 불평등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6세에서 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또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이 비교 대상 38개국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난 데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게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건데요. 이 고독사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고독사 실태를 알 수 있는 국가 통계는 없습니다. 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또 지인이 없는 죽음을 말하는 무연고사 통계가 그나마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693명에서 2016년 1232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거기에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다 노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연고 사망 중에서는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수의 32%인 579명이 7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또 이어 50세에서 59세가 23%, 또 42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노인 고독사를 집계한 통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알 수가 없는데요. 늘어만 가는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방지 대책이 나와 있는지 그러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노력 중에 있습니까? 네,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적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쪽방촌 80가구에 고주파로 사람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스마트 감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이 쪽방 상담소 직원은 이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이상이 감지되면 해당 가구를 찾아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경기 남양주는 역시 노인 가정에 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녀 휴대전화로 연락을 가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 확인해서 고독사를 방지하겠다는 거군요. 이 외에 또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은 요구르트 배달원, 또 우체국 집배원, 미용사, 통장 등 이른바 동네 마당발들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지자체 지원을 연결하는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또 부산시는 최근 대학가 등에 있는 어르신 집에 남는 주거 공간을 수리해서 이 청년에게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임대하는 쉐어하우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시에서 가구당 1,500만 원의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서 올해 5가구의 빈 방 15개를 쉐어하우스로 개조하는 계획입니다. 네, 뭐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내놓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노인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집을 주 1회 방문하고 주 2에서 3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이 대상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서 또 이용자는 22만 명으로 실제 독거노인의 27.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대책에는 해당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군요. 이것 또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이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 또 가족 해체, 저출산 및 고령화, 노후 파산, 실업난, 또 병원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병폐의 합병증이라면서 이 정부 차원의 통계 관리와 이를 토대로 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단순히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끝날 게 아니라요. 정부 차원에서 좀 사회 안전망 강화가 요구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 역시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이 고독사를 막고 노인들을 보호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현행법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 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 노인 고독사 예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네. 외롭게 살다가 결국 혼자 죽음을 또 맞이하는 그런 상황은 피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소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노인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선진국들은 이 노인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또 먼저 일본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동 참여 촉진, 또 말밥 서비스, 신변 안전보장 서비스, 장보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도쿄, 뉴욕, 베를린은 노인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데 특히 독일 베를린은 노인 참여법을 제정해서 단순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아닌 또 제도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럽에서는 콜렉티브 하우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주택을 통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콜렉티브 하우스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세탁실, 도서실, 욕실 등 공용 공간을 갖추고 이 서로 다른 개인 생활 공간을 가지고 사는 주거 형태로서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독사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독사 보험이란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독사로 인한 보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국내 한 손해보험 회사가 지난해 고독사, 자살 등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등을 보장하는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을 출시했는데요. 이 유품 정리 비용 담보와 원상 회복 비용 담보에 가입하면 임대주택의 특수 청소 비용, 또 파손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험은 고독사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요. 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서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그 후 처리를 도와주는 보험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의 주요 고객층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고독사 보험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고독사 보험 출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험사들이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수요가 적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출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이지만 혹시 그러니까 고독사 보험이 실용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고독사 문제를 겪고 있는 일부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특화된 고독사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독사가 일어난 방해의 원상 회복 비용 금액을 지급하고 또 임대료 하락 손실 금액을 보상하는데요. 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사도 고독사 보험 출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고독사가 는 만큼 고독사 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 사업자들도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앞으로 관련 보험 출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예, 이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고독사 증가와 또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를 통해 고독사 보험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는 관련 상품 출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분만 더 들추고 좀 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1인 노인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고독사가 심각한 노인 문제인데 사실은 노인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서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고독사 문제가 비단 노인만의 문제를 넘어서 젊은 세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 역시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과거 고독사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로 1인 가구가 늘고 또 이웃과의 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화는 연령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외부와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 이게 어떤 사례가 또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얼마 전에는 배우 고 이미지 씨가 이 신장 쇼크로 사망 뒤 2주 만에 발견된 걸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50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의 얼굴이 알려진 배우라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고독사 발생이 전 연령대로 확대될 수도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40, 50대 중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또 20대와 30대 청년층도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고독사가 늘어나는 데는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이 큰데요. 예나 지금이나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이기 때문에 또 50대 역시 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비율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고독사 위험률도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중년층의 조기 퇴직과 이혼 및 건강 문제, 또 청년층의 취업난 등이 사회적 고립을 불러와서 이들을 새로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하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경우 예전부터 가정 방문이나 정부 지원 등의 시스템으로 관리해오고 있지만 이외 연령층은 관심 밖에 있어서 예방책 확대가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젊지만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결국 노인 고독사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키워드 포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